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0월 9일 날 기사입니다. 상해에서 다시 스페인 독감이 발생됐다. 이 상해, 물론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918년도에 대유행을 합니다. 그러고선 1년 뒤에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겁이 안 나겠으니까 오마 뜨거워라 생각. 더구나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죠. 상해에서 발생되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우리나라도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상해에서 발생이 됐으니까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는 이제 초기에 1월, 2월 초기에 일본에서 좀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잠깐 하다가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순천이나 강릉 이런 데서 나타나다가 그냥 사그라듭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동현은 이제 만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만주는 좀 계속 나타났는데 봄철까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잠깐 조짐이 있다가 1, 2월 달에 그랬다가 3, 4월 달에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러고선 소식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황전 일본 이야기고요. 그랬다가 7월 달에 함경도에서 13명이 사망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그랬다가 함경도만 해도 서울보다는 한참 북쪽이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북쪽이니까. 그러고선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중에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기사가 안 나온 건지 별거 아닌가 안 나오는데 진짜로 스페인 독감이 다 사라진 건지 그건 모르죠. 일단은 신문에는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랬다가 한참 건너뛰어서 10월 달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상해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당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1918년도 봄에 크게 유행을 했는데 그때 사망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랬다가 1918년도 여름에 다시 2차 유행을 합니다. 그랬다 우리나라에는 가을에 상륙돼서 쑥대밭이 되죠. 그랬다 그 이듬해 봄에 3차 유행이 됩니다만 그게 약해요. 그랬다가 다시 그해 가을에 1919년도 가을에 다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요거 이제 요 시에 보면 우리나라 쭉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큰 유행이 있다면은 큰 지진이 있으면은 그 여파가 좀 미치듯이 여진이 오듯이 큰 대유행을 한번 하면요. 이게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럴 때 관리를 잘하면은 넘어가는 거고요. 관리를 못하면 이제 다시 대유행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그 당시 상황들에서 상해에서 발생돼서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요. 가외는 이제 두려울 만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두려워해야 되는 악성. 진짜 나쁜 놈이 악성이야. 악성의 감기다. 스페인 독감 이렇게 표현한 거지. 지긋지긋한 놈, 독한 놈, 찡한 놈인 거야. 이게.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이 스페인 독감이 진화는 이제 차이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중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해에서 또 발생한 듯하다. 지난 일을 생각하고 경계하라. 왜? 바로 1년 전에 엄청나게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상해가 조금 이상해요. 이 당시 1년 전에, 요로부터 1년 전에 중국의 국부인 손문이 상해에서 스페인 독감에 걸립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러고서 몇 달 뒤에 또 백범김구가 상해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중국의 국부인 손문과
그 백범 김구가 동창이라고 할까요? 동문이라고 할까요? 같은 그 선후배 싸움입니다. 그것도 상해에서 똑같이 걸립니다. 그러고선 1년이 지나서 그해 이제 1919년도 10월 달에 상해에서 다시 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가 이 당시에도 국제도시거든요, 사실은. 왕래도 많고, 이제 그래서 아마 여기가 계속 전파가 된 거지 않을까. 잠복해 또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가외, 두려울 만한 악성인 감기, 진화, 중국의 상해에서 또 발생한 듯하다. 지난 일을 생각하고 조심하고 경계해라. 왜? 상해에서 나타났으니까 우리나라도 곧 상륙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만 들어도 몸소리가 치는 서바나 감기. 서바나 이제 그 스페인을 말합니다. 자, 말만 들어도 몸소리, 이런 표현은 왜 그래? 너무 많은 사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바나 감기가 참 띄어쓰기가 요소돼야 되는데 요소해놔가지고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상해에 발생하였다는 1일날 거기서 보낸 전보가 도착하였다. 아, 전보도 좀 늦게 오네. 며칠 걸렸네. 어쨌든 상해에서 걸렸다. 재발이 됐다. 겁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해가 여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배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당시에. 물론 이제 비행기도 있겠습니다만 좀 드물고요. 비행기는 상당히 드물고. 기차 타고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이 당시에는 배로 많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도 뭐, 칭타오도 왔다 갔다 여기에. 어쨌든 금방 상륙할 수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작년에는, 그러니까 1918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독감이 유행해서 악마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시간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몇 달 만에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든요. 이 당시 공식 기록으로 뭐 5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데 몇 달 새 500만 명이니까 이 2차 대전의 기간 몇 년간을 환산을 하면요, 그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애매해대 많이 누락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서도 시작했어요. 19년, 20년도까지 갑니다, 이게. 그건 한 1, 2년 더 끌어요. 그거를 토탈을 내고 누락된 걸 따지면 대략 추정치입니다만 5천만 명. 더 심하게 잡으면 1억 명까지도 잡습니다. 논문별도 달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시산혈액, 참 표현이 멋있죠. 참 섬뜩하죠.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같이 흐른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이루던 세계대전 1차 대전 때 1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프랑스와 독일과 국경에서 얼마나 많은 참호전에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산혈액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대전보다도 오히려 많다 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은 여기에서는 몇 달 사이에 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한 3년으로 계산하면은 1차 대전 사망자 뭐 1,500만 명, 2천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추정치니까 사실 약간 오차는 납니다. 다 논문별로. 그거보다도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거. 그래서 계산할 때는 5천만 명이더라. 시간적으로 몇 년 동안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말했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아다리가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했는데 진짜로 지금 추정할 때 5천만 명 내지 1억이 사망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공교롭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예전에 제가 좀 몇 번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게 더 심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정도로 스페인 독감이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당시는 1차 대전 때니까 물자도 부족하고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그 참호전이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무지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세계대전 오래 끌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극도로 더 나빠지고 물자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구는 더 많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더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서 와장창 퍼지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사람 사망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바이러스 따지는 분은 바이러스 변형된 게 더 특히 더 그래서 그렇다라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세계대전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그다음 1차 대전이니까 처음으로 진짜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전쟁에서 피파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분위기상. 그래서 더 평소 몇 년 전이나 30년 전, 100년 전 유행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 즉 아까도 말씀드린 추정치로 약 5천만 명이 사망할 정도에 됐다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보다도 더 무섭게 된 거죠, 사실은. 전염병과의 싸움이. 작년에 유행성 감기에 스파인 독감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온 세계에서 500만 명의 생명이고 500만 명을 추정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진짜로 다 토탈 다 5천만 명이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 당시에는 500만 명을 추산을 한 겁니다. 500만 명. 우리 조선에만 이게 참 애매하죠. 우리 조선에서 14만 명이 사망한 걸로 기록됩니다. 지난 이제 신문에도 그렇고 총독부 기록에도 그렇고.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요? 조선에서만 4만여 명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색깔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14만, 십자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면 문맥이 맞까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14만 명, 조선에서만 14만, 10이 빠져서 14만 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만 명의 사망자, 이것도 좀 애매해요. 나중에도 15만 명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14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음에 일가족 전원이 전멸한 일도 없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한 가족이 다 전멸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몇 번 했습니다. 뭐 15명인가 16명 한 집에서 노인 한 명 빼고 다 전멸하는 경우. 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온 집안이 다 사망해서 뭐 거기 파견 나간 사람이 발견을 하고 뭐 묻어주었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초토화가 됩니다. 진짜. 어쨌든 이런 기록입니다. 오히려 호열자는요, 콜레라를 말합니다. 콜레라. 그래서 호열자나 베스트가 아니라 이제 패스트겠죠. 패스트는 흑사병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원문에 그 베스트로 나와요. 또 어떤 패스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보다도 무섭다 할 만한 세력을 가졌다. 왜? 콜레라나 패스트도 무섭죠. 흑사병도. 그런데 이 스페인도 단순한 감기로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를 낸 거예요. 오마또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인 거죠.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작년에 경험이 있으니 유행성 감기라 하면서도 무서워할 것이고, 유행성 감기가 별거 아닌 게 아니다. 무서운 거다. 조심하라. 이름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 주의할 것이겠지만은, 그러니까 감기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망자는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아까 흑사병이나 콜레라 뭐 이런 전염병이 들어올 때 이제 그 당시 풍자 상황입니다. 이제 흑사병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사망자를 냈다는 거죠. 스페인 독감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한폐렴은 스페인 독감 이웃사촌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과연 우리는 이 악마 같은, 오죽하면 악마 같은 표현이 나올 거야. 악마 같은 감기를 적군이나 원수처럼 방비하지 않으면 못하다. 방비해야 된다.
그 적군이 있으면 미리 방비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던 부모를, 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근데 온 집안에 쑥대밭이 됐으니까 이런 식구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하던 자식을 저 원수, 이 스페인 독감이 독한 놈이 이 자식을 나한테서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다 내 식구들이 다 죽었다. 뭐 작년 봐라. 뭐 바로 1년 전이다. 아니 장차 바다만 건너오면 우리네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한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상해에서 바다로 올 수가 있으니까. 요새 같은 것들은 바다만 해도 비행기만 타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요새 썼다면은. 이제 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이제 스스로거든요. 스스로 여러 가지로 이 무섭고 흉악한 원수를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심하자. 적군 있으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호열자는 이제 콜레라라고 했죠. 콜레라는 예방주사로 방비한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이 당시도 예방접종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유행성 감기는 무슨 방법으로 방비할까? 도대체, 콜레라는 백신을 맞으면 되는데, 이때도 개발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통용되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할 때는 7개의 질환을 합니다. 두창, 천연두인데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공식 선언이 나왔죠. 디프테리아, 백이라, 장티푸스, 콜레라, 파상풍, 켜라. 요거는 어렸을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양방에서 한 것이지만 정말 저희들도 박수를 치고 정말 인정하고 정말 인류 역사의 큰 복음과 같은 거예요. 이걸 했기 때문에 많은 질병이 사라지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진짜 칭송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고명한 거 이제 유명하다 이런 얘기겠죠. 고명한 의학가의 말을 듣건데 상해에서 유행성 감기가 발생한 거는 사실이요. 상해에서 발생한 사실이다. 사실은 사실이지 근데 이 말을 왜 적었나 모르겠어요. 헛소문이 많았나 보죠. 사실은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이 말을 굳이 강조했을까? 왜? 헛소문이 많았을 테니까. 벌써로 발서라고 그래서 발서. 경성 시내에도 악성 감기와 흡사한 환자가 많이 발생한 모양이다. 벌써 상해에도 발생됐지만 경성 시내, 서울 시내에도 발생이 됐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더욱이 올해 감기는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왜? 가래가 많이 나온다. 이 당시에는. 기침보다도. 되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처음 걸렸을 때는 기침을 해요. 그러다 이게 만성화가 되면요. 가래로 나오는 수가 그릉그라서 가래를 뱉거나 그릉그라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적으로 보면. 이 당시는 안 가봤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일단은 첫 해에는 기침이 좀 더 심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래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잘 보여요. 이런 문장들이. 왜냐면 저도 임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고, 왜냐면 이제 폐가 다 절단 나가니까. 이후로 차차 날이 차짐을 따라, 그러니까 추워짐에 따라서 진정한 악성 감기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 당시에는 봄철에 발생되는 별거 아니었던 거야. 가을, 겨울에 추워졌을 때 본격적으로 온 것이 위험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우한폐렴이 물음표가 쳐진 게 이 부분이에요. 우한폐렴이 실질적으로는 금년 봄, 그러니까 늦은 겨울에 상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생됐고 진정이 됐지만 계속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맥을 별로 못 쓴다는 거죠. 그랬다가 좀 더우면 이제 좀 잠잠해졌다가 가을에 찬바람 불을 때 이게 본격적으로 유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그랬으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보면요.
1918년도 봄철에 발이에요. 그랬다가 여름 지나서 지독한 놈으로 변화가 돼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인 거거든요. 가을에. 혹시 이번 우한폐렴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이건 알 수는 없죠. 더 진전을 해봐야 됩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일단은 뭐, 100년 전에 이렇게 나왔다. 뭐, 지금 이대로 흘러갈지 아닐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랬다라고 봅시다. 대개 유행성 감기라 하는 병은 크게 유행한 뒤로 1, 2년간은 약간씩 유행한 거. 원래 큰 지진에는 여진이 있듯이요. 큰 유행을 하면 1, 2년간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1, 2년 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요.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1, 2년 간다는 얘기죠. 끔찍한 얘기죠. 안 그러기를 바라야죠,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이랬다라는 거죠. 종식되었던 병독이 어째서 날이 추워지면은 다시 발생하는 함에 대하여서는 왜 다 끝났는데 왜 다시 시작되느냐? 대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날씨가 엄청 더우면 힘을 못 써요. 전파력이 떨어져요. 날씨가 더워져요. 그래서 대부분 여름이 되고 더워지면요 다 종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랬다가 조금이라도 살아남은 놈들이 가을 추워졌을 때 변형이 돼서 나타나는 게 문제가 돼요. 지금은 이제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마다 더워서 죽지 않고 좀 선선한데 살아남은 놈들이 이제 가을에 대유행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기를 그러기를 안 바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야 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 사람의 항설은요, 누왕항자를 그러니까 동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설이라고 하는 게 누왕항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말, 보통집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항설이 분분하여서 아직 일정한 개는 없으나, 왜냐면 이 당시에도 갑론을 박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병독은, 병의 뿌리인 독한 놈은 잠복하였다가 추운 시절이 돌아오면 재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더울 때는 좀 잠잠해졌다가 추워졌을 때 다시 나타나더라. 어쨌든 금년 가을이 어떻게 될지, 우한폐렴이 유행병에 대한 유행이 이런 식으로 해요. 한번 유행하면요, 그랬다가 또 이렇게 잠복해야 돼요. 근데 도중에 팍팍팍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큰 물결 이렇게 웨이브로 이렇게 탄다. 그러니까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결 모양 같이.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요 텀이 1, 2년일지, 30년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병에 따라 다 다르기도 하고, 경우마다 다르고 하니까, 일단은 이런 패턴을 좀 그리더라. 그래서 이러다가 점점 없어질지, 더 커질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도중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매 단계별로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본년 이제 금년이라는데 1919년이라는 얘기죠. 에도 다시 유행할 것을 면치는 못하다. 다시 유행할 뻔하다. 또 유행할 거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 섭생에 주의다. 섭생. 잘 먹고, 잘 쉬고, 몸 건강히 지내.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섭생에 주의해서 저항력이라고 그러죠. 저항력, 면역력을 굳세게 하는, 굳세게인데, 굳세게로 나와요. 굳세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그러니까 천사 몸을 튼튼한 게 최고예요.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냉수 마찰도 좀 하고, 보약도 좀 먹고, 이래서 몸 건강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법이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건강히 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밥도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뭐 몸을 보강하는 한약을 먹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매우 예전부터 그런 노하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식욕이 가을에 천고마비에서 밥맛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과식을 하겠죠. 과식을 하면 탈이 나는 거야. 그 조심해야 돼. 가을이 되면 식욕이 늘어서 걸핏하면 위장병을 왜? 과식했으니까. 식인 때이니 즉 되도록 주의해서 늘 위장을 건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화기 계통 질환이 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타당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비증은 한쪽이 저릿저릿한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저릿하다는 거는 부분적인 그 말초성으로 해서 그런 수도 있고요. 중추성, 즉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그 상기, 기가 위로 솟구쳐서 뭉친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양방식 고혈압, 당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이제 양방식을 우리식으로 만약 기가 위로 상기된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줬을 때 이런 사람들이 변비가 걸리잖아요. 그럼 대변을 보면 힘을 줘요. 그것도 옛날 그 푸세시, 옛날 재래식 쭈그려 앉아서 그러면 쭈그려 여기 이게 힘을 주면요 여기에 압력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러다가 하다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냥 가요. 그 옛날로 좀 뒷간 귀신이 잡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말로는. 얘는 뒷간, 옛날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하시니까 뒷간 귀신이 잡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편비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말초성보다는 중추성으로 약간 이제 손발이 저릿하거나 이런 경우에 또 여기에 뇌압이 걸린 경우에 변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힘을 준단 말이죠. 힘을 주다가 팍 터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편비증이 있는 사람은 적당한 방법으로 통변, 대변을 잘 보도록 주의만 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거다. 또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겨울이 춥잖아요. 추워지면요. 혈관이 늘어날까요? 축소가 될까요? 약간 위축이 돼. 약간 안 되고. 그러면은 압력이 더 올라가 버려요. 추워지면. 그러다가 힘을 벅벅 주면 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지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모든 물체는 따뜻하면 늘어지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오므라들게 돼 있어요. 혈관도 똑같아. 혈관이나 모든 것들, 신체 조직들이. 그래서 편비증 있는 사람들이 가을이나 겨울에 잘 가요. 임상 기록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추워져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날씨 추워질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편비증은 아까 중추성인 경우에 변비가 있으면 힘을 더 줄 것이고 그러다가 뿅 가가 또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변을 잘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대변은 보기 싫어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되잖아.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봐야 되잖아요. 쓰레기 계속 안방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나가. 그럼 이제 냄새가 고약해지고 몸이 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런 주의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감기는 흔히 누가 걸려요? 노인과 유년 어린아이가 많이 걸리는 것이니 아무래도 몸이 더 약하잖아요.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이니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는 늘 주의해서 한서를 적당히 더위와 추위를 적당히 잘해야 돼. 너무 덥거나 춥거나 온도 변화 급격하면 몸의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병에도 더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급격히 줄 게 아니라 서서히 줘야 돼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청년이라 할지라도 술을 함부로 먹고 야심하도록 돌아다니든지 부주의를 하면 매우 위험한. 건강한 청년을 하더라도 술 많이 먹고 밤새도록 밤이슬 맞고 뭐 하면 온도 변화 급격하고 뭐 그러다 한 대 싸면 이제 구안와서 걸릴 수도 있고 몸이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함부로 먹으면 잔뜩 취하도록 먹으면 어떻게 돼?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조심해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래.
이러한 패턴이 없도록 주의할지며 아무리 무서운 유행성 감기라도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만 조심하면, 미리 방비하면 된다. 조심하자.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감기를 어떻게 예방할까?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독감, 아니 요새는 이제 우한폐렴이죠. 우한폐렴 어떻게 예방을 할까? 즉 섭생을 잘하자. 평소에. 또 100년 이렇게 본 거예요. 식생활을 조심하자. 위장이 탈나면 몸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생활, 급히 먹지 말고 천천히 먹고 규칙적으로 먹어라. 위장을 튼튼하게 하라. 과식하지 말고. 또 편비증 있는 사람들은요, 힘주지 말아라. 대변보로 힘 빡빡 줘가선 뇌압 터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급격하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걸 조심하자. 그리고 밤늦게 밤이슬 맞고 다니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 기관지에도 좋지 않고요.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온도 변화 안 좋아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면역력을 증진해야 되고 섭생을 유념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방법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야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이나 옛날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 상당히 되게 잘하죠. 이런 노하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항진이나 섭생. 이번에도 우한폐렴 때는 대구에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셨는데 그때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즉 그 확진자들한테 한약을 투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검증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또 그런 데이터가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10월 9일 날. 자, 상해에서 드디어 발생했다. 1년 뒤에. 1918년도 1년 뒤에 상해에서 재발이 됐다. 우리나라 곧 상륙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당시에 인식을 대유행한다는데 1, 2년간이 유행하더라. 쉽게 말하면요. 제가 지금 대유행하고 1918년도 이제 19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년도까지 해요. 이게 큰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정도로 깁니다. 지긋지긋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독감은 시절, 때가 되면 발생되더라. 물론 이게 어떤 바이러스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섭생을 잘하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100년 뒤에도 똑같아, 이거는. 그리고 최선책의 예방이 뭐냐?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위생을 깨끗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격리도 다 중요하죠. 한데 개인으로 따질 때는 개인의 섭생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10월 9일에 대한 1919년 10월 9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